안녕하세요. 보험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보배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의 사고 유형 38가지에 대해 과실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의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19조 2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 미만,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에 신고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사용해 유지비 면에서 경쟁적이고 작은 크기로 보관과 주차가 가능하고 단거리 이동에 빠르고 편리해 급속도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규 및 안전 운행에 관해 알아본 후 과실 비율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통행 방법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동차를 따라가지 말고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해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을 하거나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이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고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2인 이상 동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PM일지라도 헬멧 등 안전장구는 착용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와의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6번 사고 상황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PM과 PM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례는 신호기가 없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행한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양측의 기본 과실을 20대 80으로 정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수정 요소 중 일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교차로에 통행 우선권이 있는데 PM의 선진입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선진입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PM의 과실을 10% 감산해 PM과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30대 70으로 수정됩니다. 다음으로 7번째 사례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PM과 PM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동차가 우측 차량이기는 하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양측의 기본 과실을 40대 60으로 정합니다. 기본 과실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수정 요소 중 일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교차로에 통행 우선권이 있는데 PM의 선진입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선진입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PM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다음으로 8번째 사례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PM과 소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신대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는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해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신뢰하며 진행하므로 대소로 우선권은 엄격히 준수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양측의 기본 과실을 60대 40으로 정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수정 요소 중 일례로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은 서행해야 할 것이나 A의 속도가 과속으로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A에게 20% 가산하여 PM과 자동차의 과실 비율을 30대 70으로 수정됩니다. 다음으로 9번째 사례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자동차와 소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대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는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해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신뢰하며 진행하므로 대소로 우선권은 엄격히 준수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의 기본 과실을 60대 40으로 정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수정 요소로 일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교차로에 통행 우선권이 있는데 자동차의 선진입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 자동차 선진입 수정 요소를 마이너스 10을 적용해 PM 대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수정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10번째 사례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한 PM과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일반 통행로에서는 진행 방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 자동차도 이를 신뢰해 진행하므로 이를 위반한 PM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자동차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변 도로 상황을 살피며 진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되 사람의 힘으로만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 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양측의 기본 과실을 70대 30으로 정합니다. 기본 과실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수정 요소 중 일례로 PM이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 형태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한 경우 자동차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을 고려해 PM의 과실을 10% 감경하여 PM 대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60대 40으로 수정 반영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사고 사례 5편을 살펴봤습니다. 고베로TV에서는 보험금 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고통을 겪는 분들께 성심껏 도움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 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베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